서울시의원 이동현입니다. 현재는 제가 최연소 시의원이고요. TV에서 보여지는 막 보좌관에 나오는 그런 의원들처럼 말 한마디 다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자기. 오늘 저희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서울시의 중심인 서울시의원회관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서는 많은 시의원분들이 대한민국의 이제 서울시의 정책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곳인데요. 가톨릭대를 졸업한 선배 자기가 바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빨리 뵙고 싶어요. 그쵸?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선배 자기!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11학번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그리고 정책 입안, 조례 입안과 50조에 가까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견제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이동현입니다. 더 대단하신 스펙이 있으신데 바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전국 최연소 당선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는 제가 최연소 시의원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대학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비공식적인 소모임을 하나 했었어요. 저희 어떤 걸 하셨어요? 화라산이라고. 예, 이름부터 남다른데요. 예, 학부에 있는 동기 4명이서 조그마한 토론 동아리 했는데 그때 그 CAP 수업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 들었어요. 수업을 같이 했었던 동기 넷이서 같이 토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론하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갔다가 예선 탈락하는 저는 우승하신 줄 알고 리액션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선 탈락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예선 탈락했던 게? 네, 기억에 네, 남는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학교 생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활동을 꼽으실 수 있나요? 학교 수업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활동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혼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사색과 낭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색이라고도 하거든요. 생각하는 시간과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에서 참여를 했었던 활동이 대학생 때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꼭 정치인을 꿈꾸지 않더라도 좀 정당 참여 활동은 선진국에서는 가끔 이제 행정학과나 정책학과에서는 그 필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학번 학교 자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도 선배님처럼 정치인을 꿈꾸는 행정학과 18학번입니다. 네. 어떤 루트로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권리당원인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당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과 후배 자기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에 참여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편부 가정이거든요. 어머님이 없이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학생회장을 고등학교 때 하려고 하니까는 못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편부 가정이 학생회장 하기엔 좀 어렵다. 그런 게 이제 어딨어. 당시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생회장이 어머님이 하다 보니까 당시 사회상이 그걸 좀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분노를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표출했었던 거고 찾아가면서 그분과 인연이 되고 제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얘기했었던 거였거든요. 정치는 학원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체득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생각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행동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꼭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배경이 결정짓는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건 있죠. 권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당 활동들을 하면 정치를 하는 사실 후배들에게 가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면은 당장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당장 중앙정치 우리가 FTA를 얘기하고 미국 대선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적어요. 중앙정치 하고 싶다면 당장 내 지역사회에 있는 일부터 한번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17학번 자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시의회 의원분들이 지역 현장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하시더라고요. 수행하신 지역 관련 업무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업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초선이라고 해서 처음 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료된 사업은 없어요. 선거 때 냈었던 공약들, 공약했었던 사업들이 시작 단계에 접어들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행로가 아예 없었던 길이 있어요. 유모차 한 대가 다닐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 한 명은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서울시 공무원을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제 확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 확장 공사가 이제 예정 중이고요. 또 주민들이 워낙 원했던 수건 사업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사업의 수행의 뿌듯함이겠죠. 이번에도 18학번 자기님인데요. 상상했던 의원직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국회에서 보좌진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의원의 직함이 어떻게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의원직의 한계도 좀 느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괴리감을 이렇게 느낄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물론 뭐 이런 괴리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시민들께서는 의원이면은 TV에서 보여지는 막 보좌관에 나오는 그런 의원들처럼 말 한마디 다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예,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막 얘기했죠. 왜냐면은 모든 사업인데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는 이렇게 쓰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17학번 자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학과 전공 시험은 여러 개념과 연결해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더 풍부하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교과 활동에 열심히는 못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하고 관련돼 있는 거냐 풍부한 생각이 있느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굳이 책을 추천해자고 하면 제가 또 나이가 아직 30밖에 안 돼서 뭐 이렇게 추천하기도 어려운데 다만 같이 읽고 싶은 책은 있어요. 같이 읽고 싶은 책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심한 압박감을 갖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말이 무조건 맞는 사회, 그리고 남은 틀린 사회, 우기는 사회가 됐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적정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예, 적당한 수준의 심리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이신 정혜신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충조평판이라고 있거든요. 충고, 조언, 평가, 비판. 상대방이 얘기하면 무조건 충고가 오거나 조언이 오거나 비판이 오거나 이제 평가가 오죠. 예, 그러면은 대화가 그 순간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대화의 중요성과 타인을 먼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특히 대학생이라면 사회 진출을 앞둔. 그러면 8번째 질문인데요. 네. 실제로 학부생 때 배운 지식들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나요? 학부생 때 배운 이론이 실무에서 도입되기는 어렵죠. 실무에 있는 선생님들이 쓰신 교재라든지 실무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학부생 수준은 저는 그 지식의 기초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봐요. 예, 오히려 혼자서 해결하거나 책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교수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전화 통화를 해서 좀 고민을 드리고 조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것도 좋죠. 진로를 결정하실 때 좋아하는 일을 택하신 건지 잘하는 일을 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해본 선배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일을 본인이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그 좀 선을 넘는 거다 요즘 단어로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잘하는 일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옳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뭐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보다는 제가 당시에는
어렸을 적에 받았던 이 사회적 불편감이 곧 직업으로 이어진 거고 지금 사회적 정의감으로 발전된 거니까요. 예, 조금 다르죠.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왔는데요. 나에게 가톨릭대란 무엇일까요? 뭐 유일하게 품어준 학교죠, 저를. 네. 저는 여러 학교를 썼는데 다 저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정치를 그때부터 꿈꾸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항상 면접장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학교는 저를 알아줬고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줬고 학교 생활에도 그걸 이어져 나갔거든요. 보장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학교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키스? 예, 좋아요.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소나무, 2번 잣나무, 3번 느티나무, 4번 버드나무. 학교 색깔이면 소나무. 네, 1번 소나무인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